저는 저를 앞서 산 분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귀담아 듣거든요. 저한테도 곧 닥칠 미래이기 때문에. 네. 후회하는 성격은 아니셔서 그랬으면 좋았을 걸. 막 이런 거는 잘 없으시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그때 샀으면 좋았어. 그때 배운 거 너무 잘한 것 같고 가끔 하잖아요. 이것도 시작한 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내가 머리가 이렇게 지저분하면 누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건 별로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 타인의 신경을 많이 안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타인의 신경을 많이 안 쓰려면 해야 됩니다. 여기도 자주 와요. 2주에 한 번은 온 것 같아요. 미안해. 테리 먼저 줘야 되는데. 원장님 스케줄 없는 휴일은 어떻게 보내세요? 스케줄 없는 휴일이 사실 거의 없는데요. 항상 휴일은 스케줄이 있는데 요번에 저희가 울릉도 백패킹을 가기로 했는데 날씨 때문에 취소가 되는 바람에 스케줄 없는 휴일이거든요. 어제는 엄마 모시고 여의도 와서 엄마랑 밥도 먹고 여의도 공원 산책도 하고 쇼핑도 하고 어제 하루 너무 잘 보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브런치도 먹고 드라마도 보고 재밌었어요. 좋네요. 네. 저희 엄마가 수술하고 이제 첫 외출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엄마와 보내는 스케줄을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기 스케줄을. 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엄마한테 쓰려고 하거든요. 그동안도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맨날 엄마 모시고 어디 멀리만 갔는데 그냥 이렇게 동네에서 산책하고 밥 먹고 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엄마도 좋아하셨고.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네. 10년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인데 후회하는 성격은 아니셔서 그랬으면 좋았을 걸. 막 이런 거는 잘 없으시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그때 집을 샀으면 좋았을 것. 저도 알고리즘이라는 걸 몰랐는데 네. 어제 언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리즘이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람은 오른다 하는 유튜버만 뜨고 집값이 떨어진다 네. 하는 사람한테는 계속 네. 떨어진다만 뜬대요. 저는 계속 집을 안 사고 있었거든요. 결국 막판에 사기는 했지만 10년 전에 샀었으면 참 좋았을 걸. 2배로 샀다. 은퇴가 몇 년 늘어났다. 네. 제가 20대 중반에 저한테 큰 영감을 준 분이 있어요. 바로 저희 큰형부예요. 20살 때 큰형부를 처음 만났는데 그때 큰형부는 저보다 10살 많은 엄청 나이 많은 아저씨였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형부도 29살, 30살밖에 안 된 회사원이었는데 저한테 회사 생활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난 척을 하면서 회사는 이런 거야, 회사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밤새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병원을 오픈을 할 때 형부가 직원 관리는 이렇게 해야 돼, 회사 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 뭐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생각해보면 형부 30대 중반인데 그 당시 느낌은 한 50대 중반인 분한테 얘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큰형부가 회사를 새벽같이 출근을 해요. 제일 먼저. 그때 본인은 사장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사장이 되고 싶으면 사장처럼 살면 내가 사장이 되겠지. 나중에 사장 됐습니다. 나중에 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내가 되고 싶은 모습대로 지금 현재를 살면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항상 10년 후에 이러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미리 그렇게 살고. 그래서 우리가 회사 같은 모습을 갖추면 좋겠다. 직원 5명, 6명밖에 없지만 막 500명 있는 회사인 것처럼 그렇게 한 거죠. 내가 되고 싶은 모습대로 살면 된다. 시간, 돈, 외모, 건강 이런 것 중에 이런 관리를 미리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것들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처음 피부과를 가봤고 그래서 써마지라는 걸 한번 받았고 작년에도 써마지를 한번 받았거든요. 올해도 한번 받았고 3년 연속 피부과를 가봤잖아요. 네. 비싸고 너무 아프고 이걸 만약에 10년 전부터 했었으면 더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다 그 나이대에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피부 관리는 그렇고 건강 관리는요. 제가 막 열심히 뭘 건강 관리를 하고 있진 않은데 평소에 식습관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 하나만 빼고. 네. 그래도 40 넘어서면서부터 술 먹는 횟수도 많이 줄이고 줄어들고 이제는 더 줄이려고요. 그래서 수술 없는 전날 그리고 쉬는 날 지금 이거 한 5일 만에 먹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건강관리를 따로 안 했는데 이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이제부터 건강관리를 안 하면 그거는 이제 방만이죠. 제 자신에 대한.
식습관은 제가 어려서부터 네. 좋았어요. 가정식 위주로 먹고 과자, 라면, 빵, 떡, 면 다 평소에 잘 안 먹거든요. 아, 탄수화물은 밥, 감자, 고구마. 고구마도 별로 안 좋아한다. 뭐 좋아하지? 식습관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술을 좋아하는 게 제일 안 좋은 식습관이죠. 돈은요? 돈 관리를 잘 못해요. 쓸 시간이 별로 없어요. 주식도 하고 있지만 잘 못한다. 근데 많이 쓰시는 편은 아니잖아요. 저는 의식주 중에 아무래도 시계 제일 많이 쓰죠. 왜냐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먹는 거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밥을 많이 사야 된다. 항상 밥값을 많이 내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언니들이랑도 서로 많이 하고 아버지도 예전에 밥을 엄청 많이 사시는 분이셨고 그래서 저희는 밥을 많이 사죠.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배웠고 그거는 나중에 뭔가로 네. 돌아오던가요? 제가 밥을 사서 뭔가로 돌아온다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네.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즐겁게 보내는 시간이 제일 값진 시간이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 여행 갔을 때 언니가 한 얘기도 그렇고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돈을 물건 사는데 쓰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돈을 써라.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돈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인간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네. 여쭤볼게요. 끊어냈어야 될 사람과 이어갈 사람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구랑 이어나가야 된다, 누구를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건 없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서 즐겁고 행복하고 좋으면 자꾸 만나게 되잖아요. 누구를 만났는데 자꾸 불편하고 재미없고 만나고 왔는데도 뭔가 마음이 좀 찝찝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만날 약속을 잘 안 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약속을 잡을 때는 열일 제쳐놓고 다 되는 날이죠. 이날도 돼, 이날도 돼, 이날도 돼, 다 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누굴 만났을 때 그냥 즐겁고 행복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랑 만나면 즐겁고 행복할까? 날 좋아해주고, 날 지지해주고, 날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좋은 거고. 쓴소리도 좋지만, 어쨌든 만났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아, 내가 그런 사람인가? 갑자기 날 좀 돌아보게 되네요. 즐거운 자리가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40대가 되면은 안 하고 싶은 걸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네. 진짜로 안 하고 싶은 걸 안 했다고 하셨는데 안 하게 된 것들이 뭐가 있어요? 일단 모임들이요. 안 나가고 싶은 모임은 제가 마음속으로는 이 모임은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던가 요즘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인맥도 쓸데없는 인맥을 쌓을 필요가 없다. 근데 저는 40살 되면서 이미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 주위 사람들, 내 가족 이 사람들 위주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대외 활동도 많이 안 하고 누구를 더 알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더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부터 가족들이랑 조금 더 어울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언니들이랑 원래 친했지만 언니들도 아이들 키우고 다 바쁘고 저도 병원 하느라 바쁘고 본격적으로 막 만나서 어울리고 놀고 여행 다니고 한 거 얼마 안 되거든요. 가족들, 친한 친구들 위주로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거든요. 불편한데 만나고 있는 친구도 없고 원래는 있으셨어요? 불편한데 만나는 친구가 원래도 없었네요. 뭔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 거, 이 시기에는 해야 할 것 같은 거, 인사치레로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40살 넘어가면서부터는 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뭐가 있어요? 끊어낸 거, 커피, 음료수를 안 마신다거나 40대 중후반 되면서 커피를 안 마셔볼까? 하고 그날부터 안 마셨어요. 40대 중반까지는 커피를 되게 많이 마셨거든요. 하루에 6잔 정도 마셨어요. 아침에 딱 눈 뜨면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병원 도착하면 커피 마시고 오전 진료 끝나면 마시고 수술 끝나면 마시고 그 다음에 오후 4, 5시쯤 되면 피곤해요. 그럼 그때 한 잔 마시고 그냥 항상 손에 커피잔이 들려 있었거든요. 아 이렇게 먹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안 마셨어요. 2년인가는 아예 한 잔도 안 마셨고 2년 지나고 나서는 일할 땐 안 마시고 놀러 갈 때, 운전할 때 네. 사람들 커피 한 잔씩 할 때 그냥 같이 해요. 집에는 이제 커피 머신 아예 없고 커피도 없어요. 끊고 나서 좀 변화가 있어요. 끊고 나서 잠자는 시간이 되게 빨라졌어요. 원래는 12시, 1시에 잤는데 아침에 6시 정도면 깨고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원장님은 언제나 도전하고 배우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좀 새롭게 배웠고 배우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게 있었다든지 배웠으면 좋았을 것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안 해서 후회한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제가 할 것들. 악기를 좀 잘 다룰 수 있도록 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림도 좀 그리고 싶고. 시간이 있을까요? 막내 꼬모가 지난번에 저랑 캠핑 가면서 제가 동적인 취미는 많은데 정적인 취미가 없어서 가졌으면 좋겠다. 부모가 이제 70 가까이 돼 보니까 정적인 취미가 굉장히 필요하다. 항상 나가서 뛰어놀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저는 저를 앞서 산 분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귀담아 듣거든요. 저한테도 곧 닥칠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탐구 중이에요. 제가 어떤 정적인 취미를 가지면 좋을지. 새롭게 막 배우게 되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게 다 동적인 건데 재작년에 우연히 몰디브를 갔어요. 제 조카가 카타르 항공에 근무를 할 때 비행기 티켓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저는 휴가를 한번 내기가 어려우니까 휴가를 그때 길게 냈어요. 그래서 이왕 가는 거 평생 가기 어려운 데를 가자. 그래서 제가 이집트를 갈 계획을 세운 거예요. 가서 다이빙을 해야지. 언니들이랑 프리다이빙을 배웠어요. 배웠는데 못 갔죠. 저희는 보너스 티켓이거든요. 비행기 빈자리가 있으면 가는 건데, 그래서 뭐 여차저차해서 어쨌든 못 갔어요. 못 간 김에 어딜 갈까 하다가 몰디브를 가게 된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마푸시라고 하는 현지인들 사는 섬에 급하게 예약을 하고 가서 되게 재밌게 놀다 왔어요. 그때 프리다이빙 배운 거 너무 잘한 것 같고, 뭐 몇 년 전에 시작한 게 가끔 백패킹 가잖아요. 이것도 시작한 거 너무 잘한 것 같고, 기회가 될 때 그때그때 바로바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은 타인의 신경을 쓰세요? 타인의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은 없죠. 저는 많이 안 쓰는 편이긴 해요. 원래 네. 그러셨어요? 원래 그랬던 것 같아요. 피해 안 끼치려고 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뭐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내가 머리가 이렇게 지저분하면 누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별로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 타인의 신경을 많이 안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은 많이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다가 허비하는 시간들이 많거나 아, 내가 그런가요? 진짜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유튜브를 하고 싶거나 인스타에 뭔가를 올리고 네. 싶어요. 근데 이걸 보는 누군가가 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원장님은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하시는 거잖아요. 신경 그러니까 안 쓸 수 있는 방법. 제 생각엔 네. 타인의 신경을 많이 안 쓰려면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불편하지 않으면 남들도 나를 보는 눈이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타인의 신경을 쓰는 건 그런 거잖아요. 거울을 봤을 때 좀 이상해 보이나? 나 불편해 보이나? 그냥 내가 자신한테 좀 더 떳떳하고 내가 나 자신이 이쁘고 내가 나를 보는 게 불편하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남들도 나를 그렇게 볼 거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뭔가 내가 자꾸 나를 보는 게 불편하니까 남들도 이렇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저는 이제 거울을 잘 안 보는데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게 효과가 있다고 해요.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한테 너는 예뻐, 뭐 넌 충분히 사랑스러워, 넌 충분히 훌륭해, 이런 말들을 계속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50대는 어떤 나이인가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나이일까요? 저는 50대가 제 인생의 전성기라고 생각을 해요. 50부터 60까지. 60이 되면 또 말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앞에 6자를 달면 더 좋다고. 아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는 네. 제가 21~2살인데 아무리 30대가 좋다고 한들 30대가 되고 싶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지금 마음도 그렇거든요. 근데 50대가 내 인생의 전성기겠구나 하는 건 저는 딱 느껴져요. 그래서 이때 많은 걸 해놓고 싶죠. 병원도 더 잘 세팅을 해놓고 싶고, 60대, 70대, 80대, 90대를 위해서 제 건강관리도 이제부터는 좀 하려고 하고, 그리고 노후에 할 수 있는 취미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보고, 잘 살기 위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나이인 것 같아요. 인생 100년이라고 하면 앞에 50년을 산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부터 또 5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앞으로의 50년을 잘 살 건지 잘 준비를 해야죠. 그 준비가 오늘 내일의 마음가짐으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죠. 네. 짠.